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 완화는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어요. 정말 최악의 타이밍에 해제를 한 거거든요. 저번에 22년 고금리 때 하락했을 때 풀었으면 명분도 찾고 실리도 찾았을 텐데, 이번은 이거 대선 때문에 한 거네 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이 실리도 없는 게 단기간에 호가가 단숨에 오르면서 거래량, 이 체결은 더 떨어뜨릴 거예요. 거래량 없고 지지부진하게 시장이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지역이 아닌 바로 이 지역들이 더 오르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란부동산 놀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지 이제 4일 정도가 지났는데 과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잠실,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해제됐으니까 그 중에 덜 오른 지역들 중심으로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했었고, 아무래도 덜 오른 지역 뭡니까? 하급지로 갈수록 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잠실 오르고 또 덜 올랐던 대치, 삼성 이런 쪽 많이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잠실보다도 덜 오른 게 대치동과 삼성동이니까 이 지역을 주요하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 잠실 튀어 오르면서 대치 삼성동, 삼성동은 정말 거래가 없다가 이번엔 좀 많이 됐고요. 대치동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치 아이파크나 레드펜 이런 쪽 물건 쏙 들어가면서 호가가 더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4일밖에 안 됐는데 시장을 장악하고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타이밍이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방법도 잘못됐다. 왜 재건축은 안 풀고 그대로 두면서 갔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아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의미가 없으니까 푼다면서요. 그럼 재건축도 같이 풀었어야죠. 재건축 최상급지, 최상의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 풀리면 그 지역에 갭 투자가 들어가고 호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또 재건축 호가 상승하는 거예요. 재건축도 같이 풀었으면 돈이 재건축으로 다이렉트로 가는데 지금 다이렉트로 가지 않고 밑으로 들어가서 떠받치는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방법조차도 최악의 수로 패착을 뒀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게다가 이번에 잠섬대청을 풀었는데 어디가 지금 뜨겁냐? 서초예요. 반포. 뜨거워졌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반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반사 이익을 거둔 지역이 아니라 그냥 추월해서 상급지로 자리매김을 한 거다라고 이번에 증명을 해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서울시가 대놓고 띄운 꼴이 됐어요. 뭐 과감한 규제 완화라고 하는데 사실 타이밍상 최악의 타이밍이고 방법도 잘못됐다라는 거죠. 시민재산권 보호라고 얘기는 하는데 왜 재건축은 대체 안 푼 거죠? 말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유지되는 곳, 여기가 상급지다, 투자는 여기에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서 찍어준 꼴이 된 겁니다. 또 지금 상급지는 또 여전히 묶여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묶고 여기를 푼 거예요. 여기를 푼 거기 때문에 여기에 호가가 올라가면 얘는 가만히 있나요? 얘가 만약에 30억이었고 얘가 40억이었어요. 근데 얘가 토지거래 허가가 풀려서 35억 가요. 그럼 얘가 40억으로 가만히 있을까요? 얘는 유지돼봐야 가격 올라요. 무조건 가격 오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4일밖에 안 되는데 압구정 실거래 신고가 또 터지고 있고, 반포, 잠원동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 계속 거래 터지고 전화 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보는 여기는 유지잖아요. 여기가 가만히 있어도 오를 자리입니다. 대치동 아파트, 청담동 아파트, 잠실 아파트 얘네들이 올라주면서 얘네는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거래가 많지 않더라도 호가는 쑥 올라갈 자리라는 겁니다. 얘네가 대가리죠, 대가리. 지금 근데 허리를 다 풀어준 거죠. 허리가 가격이 오르니 머리는 자연스럽게 거래가 없어도 가격이 같이 오르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머리부터 풀었으면은 돈이 아싸리 다 머리로 갑니다. 돈 좀만 보태고 재건축 산다 이거예요. 지금 보면요, 전세가율이 많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만 보태면 그냥 재건축 살 수 있는 시기예요, 지금. 다시 현재의 상황을, 시장 상황을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자본이 이만큼 되는 수요가, 거래를 하려는 유효 수요가, 자본을 갖춘 이 유효 수요가 많이 시장에 있습니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거래량을 보세요. 그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오려는 수요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수요들은 원래 사고 싶은 게 뭘까요? 투자 가치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금액 차이, 매덕 차이 안 나면 이번에 다 풀어져 있으면 어디에 샀을까요? 지금처럼 뭐 잠실 엘리트, 뭐 대치, 삼성, 청담의 일반 아파트들을 샀을까요? 과연? 제일 뜨거웠어야 되는 단지들이 바로 요 단지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가 대비했을 때 쌌거든요. 저렴했거든요.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실거주를 할 수 있을 때 도저히 못 살겠다라는 것을 피해서 사기 때문에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얘네들이 지금 있는 곳이 저평가되어 있고, 오히려 다른 실거주성까지 완비가 된 아파트들은 금액 자체가 높아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자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거의 5년차까지 접어들면서 그나마 이 지역에서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자리들, 일반 아파트들 중심으로 24년 반등이 강하게 왔고, 나머지 이 묶여있고 유지되어 있는 곳, 이 14곳은 크게 오르지 못했어요. 사실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단지들 반등하는 것보다 일반 아파트 상승률 정도도 안 되는 재건축 아파트가 여기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더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로 안 가고 이번에 얘네들은 유지되고 나머지가 풀리니까 이미 가치보다 비싸져 있는, 고평가되어 있는, 전세가율 일반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재건축도 아닌데도 40%도 안 되고 요런 아파트들로 수요자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최악이다. 최악의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재건축도 아닌데 잠실 아파트가 이제 30억을 돌파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아주 기념비적인 순간이죠. 자, 평균적인 매매가 수준이 지금 27억 정도 해요. 엘리트 정도 아파트. 근데 전세가 한 11억, 12억 정도 하거든요. 실투가 요 정도 금액입니다. 16억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돼요. 자, 이 중에서 좀 저가 매물들은 대다수가 저층 중심이에요. 다 보면 저층입니다. 네. 살만한 것들은 이제 30억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삼성동 볼까요? 삼성동 보면은 우리가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중심으로 봤을 때 29억. 예. 그리고 삼성동 말고 저쪽 강남역 옆에 이 서초동, 예, 이런 데 보셔도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금액이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가 전세가가 한 12억, 예, 12억, 뭐 13억 이 정도 되거든요. 실토가 여기도 16억, 17억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뭘 사야 됩니까? 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게 갭 투자 시 내가 잠시를 강조할 게 아니라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수, 요게 뭘까? 이걸 봐야 돼요. 지금 격차가 크지 않아요. 예. 잠실 살 돈으로, 갭 투자로 살 돈으로 다른 지역 더 상급지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 말은 뭐냐면 수익률이, 잠실을 산다고 해서 수익률이 높을 수가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가 올라봐야 내가 먹는 이 업사이드가 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치동일 때도 보시면 뭐 대치 아이파크 보면 매매 이거 다 넘어가요. 지금 이제 며칠 만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세 뭐 16억 17억 되면은 실투 뭐 이 정도, 레드펠 지금 40억, 예, 전세 거의 이제 19억 20억 합니다. 실투 요 정도 금액. 지금은 일반 아파트들 이번에 풀렸을 때도 그래요. 풀린 아파트, 풀린 동끼리 이렇게 경쟁을 해도 잠실 살 돈이면은 여기를 사는 게 낫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였다가 풀린 장소만 한정돼서 볼 게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보면 여기보다 더 상급지가 돼버린
자리를 생각해야 돼. 몇 년 전, 5년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반포랑 비슷했는데 반포는 대치보다 별로였는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튀어나가 버렸어. 그러면은 그 관점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잠삼대청 푼지 이제 주말 지나니까는 어디가 뜨거워지느냐? 서초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예, 서초동, 잠원동, 반포동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야, 이상한데 우리 잠실을 30억 넘게? 그럼 반포의 이 아파트들 반포 미도, 삼풍, 잠원, 한신 뭐 이런 것들 보이는 거예요. 재건축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포 미도, 예. 그리고 반포 자이, 원베일리, 퍼스티지 보세요. 44억, 45억이에요. 원베일리 이거 말고 구평도 지금 68억에 지금 거래했다는 설이 돌고 있고, 예. 잠실이 30억 돌파야? 그럼 나는 반포동인데, 나는 잠원동인데, 난 서초동인데,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반포동이고, 잠원동이고, 서초동인데도 불구하고, 잠실에 있는 엘리트 아파트 비슷한 갭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더 싸게 들어갈 만한 단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생각하면 어디를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이번에 재건축 14곳도 모조리 한 번에 다 풀었으면은 지금 이 사단이 나지 않아요. 이거 엄청난 부작용을 야기시킨 겁니다. 최악의 방법, 최악의 타이밍으로 인해서.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수요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요가 한계 있는 건 어디서 나오느냐? 거래량 보시면 돼요. 예, 거래량. 앞으로 거래량은 더 낮아질 겁니다. 호가가 또 한 번 상승했기 때문에 예, 거래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아예 없을 순 없죠. 이제 본격도 이사철 맞고 있으니까 신고가는 나올 거예요. 예, 신고가는 나올 건데 호가는 또 올라갈 건데요. 추가 상승할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조바심 내면서 추격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격 매수 할 돈이 있으면 잠실 엘리트 아파트 사는 것보다 훨씬 큰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곳을 살 수 있어요. 있는 곳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에 잠실 받고 살고 싶어서 지금 더 비싸질까봐 무서워서 추격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좀만 더 참을 걸 이렇게 후회하실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거래량은 계속 감소 중에 있고요. 이 거래량을 위로 올려주려면은요, 금리가 이슈가 있어야 돼요. 금리가 인하되거나 대출 규제가 풀려서 유동성이 공급이 돼서 수요자가 유효 수요로 바뀌어야 돼요. 돈을 끌어다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수요자가 늘어나야 거래량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만 뛰어들고 있는 시장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많을 수가 없다. 보시면 3,000건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고요. 1월도 3,000건대는 넘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2월이 제가 봤을 때는 최악의 거래량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최악의 거래량이 나올 이 시점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렸어요. 자, 근데 풀렸다고 해서 거래량이 터지고 많을 거냐?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 기대감을 가지고 호가가 바로 올라가고 신고가가 나오는 순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량이 높을 수는 없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더 만날 수 없는 상황으로 지지가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낮은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예, 올해 상반기는 상급지는 호가가 더 높아져서 거래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못 된다. 이게 어느 정도 유지될 거다라는 겁니다. 특히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은 방향이 정해질 텐데 입주 물량이 없잖아요. 입주 물량이 없고 25, 26년 자체가 입주 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임대, 전세에 강한 힘을 줄 거예요. 그래서 25년은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전세 강세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높아진 호가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강해진 현장에 들어가기보다는 지금은 지켜볼 때예요. 들어가실 생각이었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푼다는 얘기 있을 때 바로 들어갔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은 지켜보면서 갭 줄어든 후에 진입해도 늦지 않을 거다. 호가가 올라가더라도요, 갭이 줄어들면 내 실제 들어가는 투자금이 자본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30억에 들어가냐 33억에 들어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실투자를 좁혀서 들어가는 게 최적의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수익에서는. 네, 수익률에서는.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판단했을 때 매수한 이후 수익률이 좋지 않은 구간이에요. 예, 구조와 타이밍이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똑같은 돈이면은 저는 일반 아파트 사기보다는 잠재 가치가 있는 상급지, 재개발 이런 데를 전 들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가로 들어가야 돼. 저가로. 예, 저가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시장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잠실 아파트 살 돈이면요, 노량진 재개발, 뭐 6구역 이런데 1+1도 가능합니다. 네, 이게 훨씬 수익률이 높을 거예요. 비교도 안 될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민등록증에 강남을 박는 것이 큰 수익률을 의미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투자로 내 자산을 성장시키고 싶다. 나이 들었을 때 내가 재산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실리적으로 시장을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비싼 거 사는 것보다 아직 사람들이 잘 못 보는데 덜 비싼 곳, 요런 데 보시는 게 더 맞고요. 사실상 여기는 강남에 속하잖아요. 노량진은 비규제 지역이에요. 예, 준강남이고 서반포잖아요. 예, 그래서 저가로 레버리지 극대화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자본이 있다고 해서 그냥 엘리트 이런 아파트 재건축 잠재력 없고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런 아파트 사는 게 너무 저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조금 더 보태거나 빼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한데 왜 그 돈을 였다가 박나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보통 이거 살려는 분이 이제 갈아타기 하려고 할 거예요. 본인 아파트를 또 잠실보다 하급지일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싸게 팔고 아직 반등도 못하고 회복도 못했는데 그걸 팔고 양껏 비싸진 이 잠실 아파트를 사는 거, 그거 정말 돈을 잃는 행위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 아파트 결국 갭매혹이 나옵니다. 지키시고 추가로 차라리 갈아탈 때 보태려고 했던 돈으로 비규제 지역에다가 들어가면 세금 중과 안 맞잖아요. 예, 그걸 활용해서 투자합니다. 그리고 자본의 크기에 따라 재개발 쪽으로 무조건 투자해 놓으면 그게 큰 돈이 될 거예요. 자본이 작으신 분들도 지금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 중에 우수한 지역들이 꽤나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꽤나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요즘에 말씀드렸던 지역 중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이 서울시 대개조, 특히 서마포 지역이라던가 이 여의도 하단에 있는 영등포 타임스퀘어 이쪽에 어마어마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 거의 뉴타운급이에요. 다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한 지역 대로 전체가 재개발 추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는 말 그대로 천지개벽 하는 거예요. 여기가 다 기계 깎는 회사들이 밀집해 있던 지역들입니다. 단층 공장들이 밀집해 있던 자리인데 여기가 여의대로처럼 바뀌는 자리입니다. 게다가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로 신안산선. 신안산선이 뚫려주는 거죠. 새로운 역세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앞자리들은 또 노후도도 높아요. 거의 80%가 되기 때문에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는 거죠. 그럼 역세권 재개발 용적률 3배 받습니다. 여러분들 390이에요. 390. 예. 이런 자리 찾아보면 투자금 단돈 2억대 초반, 중반 요 정도면요. 재개발 사고 차익 재개발 됐을 때 현재 가치로 따졌을 때도 10억에서 15억 사이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재개발 추진지, 이미 추진해서 20%, 30% 추진 동의서 거둔 자리들, 요런 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아파트는 지키면서 2, 3억 가지고 사놓고 이렇게 해서 내가 또 아파트 되면 내 아파트 헌집됐을 때 그거 재건축 되면은 들고 있는 거고, 안 되는 아파트면 매도하고 추가 분담금으로 내면서 새 아파트로 입주하고, 이런 방식으로 테크니컬하게 옮겨가셔야 돼요. 급지 내 사는 아파트를.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인해서 어디가 지금 가장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같은 돈이면 어디를 선택하는 게 더 나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자, 매주 토요일 저희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2월 달 22일 오프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수강료는 22,000원, 영어 한 편 값이고요. 자, 신청은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면 됩니다. 이 링크 눌러주시면 되고요. 내용은 재개발입니다.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서울의 상급지, 한강변, 역세권, 이 틀을 갖추고 있는 그런 자리들로만 얘기를 해드립니다. 아파트 받는 소액 재개발 특강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매수 전 꼭 상담받으세요. 돈 되는 부동산 알려드립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기막힌 전략과 입지 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